깜짝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회계학과 학과장 맡고 계신 박경호 교수님 연구실에 가갖고 인터뷰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가볼게요. 저기 이제 박경호 교수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경호 교수님. 교수님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잠깐만요. 어?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지저분한데? 좀 세팅 같은 걸 하고 해야 된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와서 앉아보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아, 여기는 사진들이 많아갖고. 그쵸? 상관이 없죠. 뭐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더 나오겠다, 그죠? 괜찮으세요? 그런 각도 괜찮으세요? 아, 교수님 그런 거 보셨어요? 뭐, 까레라이스, 아니요? 뭐, 진용진 TV. 아, 진영진 TV 봤지. 그거 다 인터뷰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한번.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야? 네, 계속 하고 있어요. 다 잘라내면 돼요, 그거는. 아, 잘라내. 네, 다 잘라내면 돼요. 다 편집합니다. 어차피 오늘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그 숭실대 회계학과의 학과장 지금 맡고 계시는 박경호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회계학과 학과장 맡고 있는 박경호 교수입니다. 긴장되세요? 아, 예. 아니 어차피 2학기 때도 온라인 강의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그렇죠. 네, 하죠. 네. 보통 녹화 강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보통 녹화 강의 한번 할 때마다 강의 한 10시간씩 찍는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뭐 10시간까지 되는 날도 있고, 여러 번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거의 그 강의에 대해서만큼은 그 완벽함,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추구하시는 그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의 75분짜리인데 10시간 찍으신데요. 진짜 대단하신 거죠. 대단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잘 대단한. 못 찍어서 그런 거죠. 아, 저 겸손하시고. 한 번 찍을 때 잘 찍으면 그런 일이 없죠. 네. 오늘 이거 인터뷰 보는 아마 사람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누굴 대상으로 하는 프로인가요? 뭐 대상은 제 머릿속에서는 우선은 그 고등학생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 좀 타겟으로 잡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1학년 학생들, 아직 회계학과 잘 모르는 네. 근데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이게 코로나 학기 때문에 지금 그 학과의 운영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맞죠. 행사들도 다 취소되고. 네. 그래서 원래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학과장 하면은 보통 일반 다른 교수님들하고는 다르게 뭐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뭐 다른 교수님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학과의 행정을 좀 담당한다는 거죠. 학생들 장학생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강 신청에 문제가 생긴 학생들 해결해 준다거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는 좀 무관한 학교 행정 자체 일을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좀 다를 겁니다. 하시면 몇 년 하시나요? 2년을 임기로 2년 동안 순환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학과별로 좀 다른데 우리 회계학과 같은 경우는 순환하고 있는 거죠. 예. 방학 때는 뭐 특히 개강이 가까워지면 강사 섭외라든지 뭐 수강 신청 관련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바빠지죠. 저도 하겠네요, 학과장. 네, 누구나 이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교수님이나 하게 될 겁니다. 저 때 가서 선출직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뭐 그렇다면 교수님이 영원히 할 수도 있는 거죠. 막내니까. 회계학과 하면은 경영학 내에서 약간 특수하게 이렇게 좀 있는 학과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회계학과가 어떤 뭐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 그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을 하실 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경영학과 또는 뭐 경영학부 이렇게 모집을 하는 학교도 있고, 우리 숭실대학교처럼 경영학부랑 회계학과 또는 뭐 중소벤처학과에 따로 있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요. 회계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일단은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경영학 과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소벤처에 관련된 과목이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학과로 나눠지는 거고요. 특히 뭐 재무관리 쪽에 금융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또 금융학부로 분류가 되는 거고, 회계학과는 경영학에서 배우는 회계학을 또 별도로 분리해서 더 좀 심도 있게 배운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정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맨 처음 들어올 때 한 학년당 정원? 수시 정시 합쳐서 이제 53명으로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로 뽑는 인원이 약 30명 정도, 그리고 정시로 뽑는 학생이 한 23명, 24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4년 동안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진로를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잡게 되나요? 과 특성 때문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다행히 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꼭 회계사 합격을 못하더라도 회계학이라는 것이 쓰이는 분야가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사로 전환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공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의 회계 직군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도 직군이 다 있기 때문에 회계 직군이라고 하면 회계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크게 세 가지 갈래가 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 공기업,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기업 취업. 회계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계사 준비를 한다. 그럼 언제부터 보통 시작을 하나요? 보통은 빨리 시작하면 좋다라고 저희는 조언을 하는데요.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 문제가 있기 그쵸. 때문에 예. 군을 제대로 빨리 갔다 와라라고 조언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통 권유하고 있죠. 물론 그쵸. 여학생도 네. 마찬가지고 1학년 네. 때는 조금 그래도 고등학교 때 힘들었으니까 좀 대학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1학년 학생들한테는 놀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보네요. 놀아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강요를 하진 않죠. 저는 놀아라라고 합니다. 놀 수 있으면 가장 즐겁게 놀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 시기가 또 네. 가장 또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사실 이 회계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계학 전공이 있는 학교들은 물론 네. 많지만 우리 회계학과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멘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멘토 그래서 프로그램. 학생들이 이제 학교 입학해서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선배가 네. 맞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멘티가 되고, 또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성장하면 또 멘토가 돼서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멘토 멘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회계사 시험이나 일단 다른 시험을 준비했거나 3, 4학년 학생들이 신청을 받죠. 멘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고 자기의 계획서를 네.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서를 들은 멘티들이 나는 저 멘토가 나랑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멘토에 지원을 하죠. 멘티로서. 학생들의 반응도 괜찮나요?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네. 사태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대학에서 자기의 진로를 찾을 때 혼자서 찾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먼저 길을 걸어가 본 선배가 편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게 포멀하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멘토에게 일정 지원금 같은 거를 줘서 본인의 돈을 써서 멘토 멘티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차 한잔 하면서 네.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 지원도 별도로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회계학과에서 학과에서?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성적 장학금이야 어느 학과나 어느 대학도 다 있겠지만, 충실대학 회계학과에서만
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단 트리플 크라운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트리플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전공 수업 3과목에서 A+를 받으면 성적 장학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매 학기 지급하는 제도고요. 마일리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수행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이죠. MT라든지 멘토링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꾸준하게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학기가 끝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트리플 크라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렇게 받는 학생도 정말 드물기도 하죠. 트리플 크라운, 그렇죠? 예, 세 사실, 과목을 네네. 모두 다 A뿔을 맞아야 되는 트리플 크라운은 되게 영광스러운 또 그런 상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예, 학생에 따라서는 뭐 2과목이나 1과목 A+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3과목을 모두 A+ 받는다는 것은 쉬운 네.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학과 차원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네.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트리플 크라운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진로도 정말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증거니까요. 그렇죠.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입시를 할 때 회계학과를 염두를 해두고 있다. 네.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학생들이 우리는 좋다.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바라는 인재상은 물론 있죠. 근데 그 인재상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적성에 맞고 하는 학생들이 어떤 유형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요. 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 들어와서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내는 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의식과 성실성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런 학생들은 회계학과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글쎄 뭐 어느 학생들이나 다 고민하다가 뭐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들어와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이 이제 네. 가장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회계학과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학생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힘들게 노력해서 이제 학과를 결정을 했는데 좀 자신의 기대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지 않은 학생의 유형을 보면 이제 사실은 다른데 더 관심이 있었던 학생.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춰서 회계학과에 온 학생. 그런 학생들이 조금 안타깝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들어왔으니까 한번 공부해보고 진로를 또다시 수정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긴 하지만 힘겨워하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실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적성이 회계학도 잘 모르는데 네. 내가 적성이 회계학이랑 맞나 안 맞나를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기회, 어떤 매체, 뭐 책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학교 차원에서는 그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교수님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과에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들도 물론 참석을 하시지만 선배 학생들이 설명을 하는 시간도 있죠. 그런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하는 시간도 있고요. 이건 뭐 어느 학교나 어느 학과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회계학과니까요. 회계와 관련된 책은 너무 많거든요. 저도 뭐 읽어보긴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써내는 책이 회계 천재가 된 홍대인가요? 그런 이제 회계를 좀 가볍게 좀 알기 쉽고 재밌게 쓴 책도 있고,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진로를 회계학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탐색도 좀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 회계 원리라고 되어 있는 가장 기초 교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교재를 뭐 심각하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이쪽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같은 이제 그런 입문서들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회계학과에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이제 와서 대학은 그래도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막상 전공 과목 수업을 듣다 보면 자기가 기대한 거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전공 서적 중에서 가장 쉬운 책, 그런 책, 회계 원리 네, 정도는 회계 한번 원리죠.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주변에 그 회계 쪽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회계사나 뭐 그쵸? 물론 이제 회계학과를 다니는 뭐 선배라든지 고등학교 선배라든지 아니면 친척 선배라든지 그런 분이 없다면 회계사나 아니면 회계 교수나 아니면 일반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네.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만날 수 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겠죠. 네. 문제는 이제 회계가 워낙 다양한 업종에서 쓰이잖아요. 그쵸. 네.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지만 좀 일관된 얘기는 못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그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한 4년 근무를 해봤는데 회사에서 회계를 하는 일하고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하는 일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쵸. 네. 감사를 받는 입장하고 감사를 하는 입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도 다른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자기 자신의 선택 기준이 확고한 학생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좀 그쵸,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그럴 수 있을 위험도 것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많이들 궁금해했던 것 같은 게 회계 이러면은 아무래도 숫자가 중심이 되는 학문 중에 하나잖아요. 뭐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회계, 수학을 잘해야 회계를 한다. 수학적 소양이 뛰어나야 회계를 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계학과는 문과거든요. 회계학과에서 수학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 이과이겠죠. 그렇죠. 일단 문과라는 점, 그래서 수학을 이과생들만큼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수학을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회계학과에 지원을 했다라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뭐 수학을 잘해서 나쁠 건 전혀 없죠. 고난도의 미분, 적분, 뭐 삼가함수 이런 거는 회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학 1이나 일반 수학에 흥미가 있었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이상은 뭐 학부 수준에서 어떤 회계사가 목표인 학생들은 수학적인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과목 중에 그래도 경제학이나 재무관리에서는 수학이 좀 쓰이긴 하니까 그렇죠. 뭐 예. 기초적인 어떤 수학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 있겠죠. 논리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수학을 답을 푸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논리성, 논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죠. 도표를 이해하고 X축, Y축 이 정도 이해하는 걸로. 교수님 이렇게 그 회계학과 근무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올해가 딱 10년 차네요. 2011년 네. 되신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 학생 되게 기억에 남는다 라고 했던 혹시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뭐 여러 학생들이 기억에 남죠. 2011학번들이 많이 기억이 나죠. 아무래도 제가 2011학 첫해 왔던 그때가 또 첫해 회계학과가 경영학부로부터 분리된 첫 해였거든요. 선배가 없는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좀 가깝게 지내서 기억이 많이 나죠. 적응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어떤 회계학과, 숭실대 회계학과에 적응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나요? 적응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 같아요. 다 개인 학생마다 사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관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의 목표가 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네, 어느 학과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뭔가 자기의 목표를 찾겠다. 그게 노는 것이든 동아리든 아니면 어떤 뭐 공부든 뭐든 좋은데요.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나름 길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목표가 없으면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을 못하는. 자, 그 뭐 혹시 끝으로 또 다른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고3 학부모가 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그 대학에서 그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 내신도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있고 많은 거를 요구하고 학생들은 힘겨워하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목표는 사실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자기의 목표가 이렇다. 나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다. 라고 쓰지만 대학에 와서 현실적으로 목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선을 다하시고 들어온 이후에도 길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신 박경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인터뷰도 이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과 관련된 인물들이나 회계에 관련된 다른 또 유명한 분들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회 출연이세요, 교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유튜브인가요? 제 유튜브입니다. 오늘 1회 출연으로 또 이렇게 박경호 교수님 제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편집해서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 창출은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